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자, 최상병과 관련된 사건이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간다고 했는데 극적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예. 이 내용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10월 7일이죠. 그러니까 한 닷새 전인데 전 상상도 못했어요. 대구지검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임성근 사단장과 그 밑에 포대대장 이용민 중령 그다음에 공수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정광석화처럼 해치웠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난 7월에 경북경찰청에서 그 최상병 그 수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 없음, 불송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대대장한테만 뒤집어 씌우는 걸로 해가지고 수사 발표를 다 끝냈죠. 이때 그 최상병 유족 그 어머니께서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검찰에 했어요. 그래서 지난 2달 반 정도 아무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 9월에 최상병 어머니가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9월이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일에 즈음하여 다시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이의 신청한 데 대해서 아직 아무런 답변도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0월 7일 사실은 아무 소식도 없었던 게 아니라 무언가 검토를 하고 있었던 대구지검이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게 10월 7일이면 한 일주일 가까이 됐습니다. 왜 이게 알려지지 않았죠? 그 언론에 나갔는데 네. 하도 요즘 뉴스가 범람을 하니까 네. 그냥 쓸려 나간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뉴스냐면은 우리가 최해병 문제로 지난 1년이 시끄러웠던 이유가 뭐예요? 작년 8월 2일 날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한 사건을 이첩한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사건 기록을 회수하면서 이 난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엄청난 불법이 자행됐죠. 예. 예. 그러니까 정권이 모든 총력을 다해서 임성근 구하기, 피의자 이첩을 막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대구지검이 10월 7일, 올해 10월 7일 날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 이야기는 피의자로 이첩된 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판결로 보면 이게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판결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 판결로 비유를 하자면 이게 이제 재심 청구를 해서 받아들인 것과 비슷한 그런 거 효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구지검은 왜 유가족 어머니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을까? 정권 차원에서 완전히 맞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피워서 했는데 왜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검찰이 심상치가 않아요. 최근에 제가 동부지청, 남부지청 얘기도 듣고 있는데 이 대구지청에서 이런 사건이 터질 줄은 전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JTBC의 검찰 자료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대구지검은 이거는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피의자로 입건한 순간 여태까지 윤 대통령이나 이 정권이 가려고 했던 방향은 여기서 다 깨진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본인들이 주도하겠다 이 뜻인데, 그 이면에는 이제는 최해병 특검에 대한 압도적 국민의 다수 지지 여론이 형성이 돼 있고, 또 심지어는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특검을 찬성하는 여론이 나와가지고 4표의 반란표가 이번에 특검 재의결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게 막아질지 모르겠다 이런 여론까지 이제는 조성이 되고 하니까 여기서 일단 또 말아먹었을 경우에는 이제는 검찰에 설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 주도로 수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특검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의도도 있고, 이거는 친한그룹이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 된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기소해야 된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최해병 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건 겁니까? 정면으로 반기죠. 피의자 이 건 자체가 완전히 대통령이 여태까지 말한 걸 다 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임성근 혐의 없다고 경북경찰청이 책 한 권에다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더 이상 이의 제기할 국민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피의자로 단정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네. 자, 그러면 대구지검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했다면 자, 누가 이 의사결정을 주도했느냐? 이 신청을 받았던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검사 수준에서는 이런 결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구지검장 수준은 된다고 봐요. 네. 예, 그런데 이런 대구지검, 뭐 아까 제가 동부지검, 남부지검 얘기 등 한 지검들 특징은 뭐냐면은 진짜 윤핵관 선골들은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이 정권에서 잘 나갔거든. 네. 그런데 거기서 뒤처진 그룹들이 있다고. 또는 윤석열 사단에 못 들어간 그룹, 처음부터. 또는 들어갔는데 나온 그룹.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상가집에서 네가 검사냐 하고 소리친 그 검사 있어요. 그런 부분 그 사람들 지금 고검장으로 진출 못했거든. 네. 이런 검사 그룹들이 일차적으로 반기를 드는 어떤 그 주요 제1열에 있다고 보여지고 그 외에도 애시당초 윤석열 사단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너무 검찰을 심하게 통제하는 데 대해서 반발을 가진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자, 정의를 쫓아가는 검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상황으로 봐서는 좀 정무적 판단,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좀 보고요. 그렇죠. 자, 이것을 좀 권력 게임의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만큼 떨어지고 있으니 이제 국가기관 내부에서 파열이 일어나고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하고 뼈를 묵을 검사들이 아니라면 이기는 편에 선다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확실히 지는 해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현상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압수수색도 그래요. 이제 이런 건 통상 압수수색이라고 하지만 기관 간의 협조를 하는데 그 임성근 사단장 휴대폰 포렌식한 자료가 공수처에 있는데 그걸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최근에 공수처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검사는 다 나갔습니다. 연임을 신청한 사람을 전부 안 받아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판 공수처로 다 바뀐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공수처에 별로 우리가 희망과 기대를 걸 게 없어. 그 시점에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안 한다고 본 거죠. 야,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지금까지 왜 대통령실 압수수색 하지 않느냐 국민적 압박을 엄청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있었는데 대구지검에서 나서서 현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죠. 초유의 일이 반란이 일어났다,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그렇죠. 그러면 자 수사를 실제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수사 내용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억지 춘향격으로 끼워 맞췄던 그 용산의 논리가 하나하나 부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자체가 부서지는 과정이에요. 네. 이 자체가. 만약에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 저 압수수색을 집행한다는 거는 나름대로 그 법원에다가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다고 소명을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거거든요. 그럼 방향성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난 1년간 뭐 용산, 국방부, 국민의힘 몽땅 동원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군 검찰 그다음에 해병대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초토화하면서 쌓아왔던 공든탑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지.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구지검이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듯이 압수수색을 하고 용산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용산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 지금 민정수석이든 또 검찰총장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상하관에 이렇게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럴까 아니면 이미 대구지검이 결심하고 이거 제대로 수사해야 되겠다고 나선 이상 우리 일단 손 대지 말고 그대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의 상황이 올 것 같습니까? 글쎄 작년에 이 사건이 벌어질
상황을 대비하면 그때 같았으면 바로 개입이 들어와서 네. 아닌 게 아니라 뭐 저기 또 뭐 수사하는 검사 한참 수사하는데 그냥 모가지 날리고 인사 이동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중앙지검을 통제하듯이 그런 개입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게 아니라 정권으로서도 살떨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대통령의 피의자입니다, 궁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방탄을 위해 가지고 대구지검에 압박을 행사했다,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게 과연 쉽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의외로 또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 명복백 관련해서는 중앙지검장을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보내고 그 그렇죠. 자리에 이제 바꾸고 또 검찰총장도 바꾸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력하게 인사개입을 했는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대구지검장 정도 바로 바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도 검사들이 있거든. 네. 담당 검사들이. 이게 저기 서울중앙지검은 통으로 날렸잖아요. 네. 상내 보냈어요. 이 수사 담당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제 특검에 대한 여론은 이게 또 벌집 쑤시는 듯이 돼가지고 특검에 대한 여론은 이제 분명히 친한 그룹에 영향을 주죠. 야, 이게 이제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너무나 대단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좀 놓치고 거예요. 있었다. 아니 요즘 이 명태균, 김대남 뭐 이래가지고 온통 그 뉴스만 그러는데 네. 지난 1년간 제일 시끄러웠던 뉴스가 뭡니까? 우리가 제일 분노했던 최상병관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엄청난 반전이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로 다른 사건은 사건대로 가지만 야, 이거 다시 관심 가지고 오늘 김종대 의원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냥 뒤통수를 한 방 맞는 기분인데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도 더 대구지검이 어떤 수사를 하는지, 용산에서 압박을 행사할 건지 말 건지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 그리고 방기가 아니라 사실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상적인 절차를 지금 검찰이 걷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놓친 건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이번 수사를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느냐, 이것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은 그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내용 중에 굉장히 허술한 게 많거든요. 오로지 임성근의 진술만을 수사 결과에 담고 그것을 이제 임성근의 불리한 어떤 대대장, 중대장, 행정보고관의 진술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이 수사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작전 통제권은 해병 1사단이 아니라 육군 54단에 있었다고 책임 전가를 했단 말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근데 육군은 조사 안 했다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아무 작전 통제 권한이 없다는데 그러면 최해병 물에 들어가라 그런 게 그러면 육군에서 지시한 거냐? 아니거든. 이런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거든.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사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임성근 사단장의 일방적 주장은 얼마든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걸 유심히 보여야 되는데 이게 시한폭탄인데 지금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상설특검은 기간도 짧고 범위도 작아요. 그래서 건건이 특정해서 분리해서 상설특검을 가는데 핵심은 이종호 씨입니다. 블랙펄 인베스트에. 이종호 씨거든요. 네. 두 개가 걸려 있어요. 삼부 토건 주가 조작 혐의. 이거 하고 마약 수사 개입. 네. 요거 둘 다 이종호 씨 건이에요. 그리고 최해병까지 하면 3건이죠. 그 최해병 건은 상설특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대구지검에서 불을 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동시에 추진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추진될 때 이종호 씨가 의외로 이제는 여태까지 권력의 보호를 받아왔지만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 거기에다가 JTBC의 그 블랙펄 인베스트 패밀리 일명 BP 가족에 대한 그 제보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게 그 주포의 진술이거든요. 2차 조작 당시에 주포의 진술이거든요.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이 나오는 어떤 그 통정매매 정황이 더 나온 걸 보면은 이제는 이종호 씨가 김건희를 아무리 방탄해줘도
이제 한계에 거의 다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종호 씨를 일단 압박을 해서 주변부터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게 민주당 전략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대구지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그러면은 그렇게만 된다면야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서 파열구가 나오니까 정권은 뭘부터 막아야 될지 그 판단을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 거죠. 대혼란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구지검이 이제 수사를 하면 사건이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임성근의 책임론, 두 번째는 그것이 용산으로 전달되는 과정까지 말씀하셨고, 자, 우리는 대통령의 대노 그리고 모든 대통령실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국방부도 조정하고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던 그 부분도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박정원 대령 재판 판결이 이제 연내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또 국방부에서 지금 이제 그 사달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박정원 대령 변호인의 의견이 갈립니다. 아무래도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확률이 있다. 아니다. 100% 무죄다. 요게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제가 각기 물어보면 다른 의견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김영현 지금 장관이 부임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국방부의 지금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가 또 하나의 전쟁터. 이렇게 등등 보면 곳곳이 지뢰밭이어서 어디 하나만 무너져도 다 무너지는 구조. 자, 그럼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해놓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용산은 수사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임성근 사단장을 조사하고 난 뒤에 판단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프로세스가. 용산에 대한 조사는 네. 공수처가 원래 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근데 조금만 더 힘을 내 가지고 용산을 압수수색했더라면 뭔가 이 수사가 본궤도에 올라갔을 텐데 거기서 멈췄어요. 거기서 멈추고 나머지는 그런 수사가 아니에요. 다만 어떤 판결이 내려지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 여부는 사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장이 용산에 질의서도 보냈고 다 했는데 답변 거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래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다음 스텝으로 용산에서는 답변도 안 하고 그러면서 허위로 브리핑하고 이런 부분들로 자연스럽게 책임이 올라가며 특검 여론을 고조하는 이런 형국으로 짜여지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은 이제 대구지검은 수사를 시작했고 임성근 피의자로 규정했지만 어디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는 지금 현재는 이번에 대구지검은 예. 경북경찰청에서 발표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니까 예. 경북경찰청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이거를 이제 다시 하는 거죠. 다시 하는 것이고 네. 그것을 벗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경북경찰청이 수사 발표를 하는데 용산 대통령실이 거기다 힘을 싣고 자기들이 거기에 올라타 버렸으니 네. 그래서 정권에는 타격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제 국가기관 내부에서 정치적이든 또는 정말로 민심을 받드는 것이든 이런 이제 변화가 생겼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에서 김건희 여사가 총선 과정에서 공천 개입을 했다는 그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서 예. 자, 전격적으로 수사 착수를 했다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에 공수처 4부에 배당됐습니다. 그 4부가 최혜병 수사하던 바로 그 부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종호 씨 뭐 변호인 했던 검사가 있다 그래서 한번 말썽이 난 적이 있죠. 그런데 일단 4부에 배당은 됐어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공천 개입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를 하면서 이제 뭐 해야 될 것들이 명태균 씨에 대한 자료는 몽땅 다 창원지검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명태균 씨한테 압수한 뭐 서버, 태블릿, 휴대폰 6개, 그다음에 강혜경 씨,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것도 다 창원지검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료를 봐야 공수처는 수사가 진척이 될 테니까 이번에는 또 공수처가 창원지검을 압수수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네. 기관 협조로 끝낼지 이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자,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공수처 4부에 배당이 됐다는 것에 의미 부여를 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 여전히 일단 고발이 됐으니까 가지고 있고 상황을 좀 더 이렇게 관망하자 이렇게 가는 아니 것입니다. 저는 뭐 바로 안 한다고 봐요. 안 한다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명태균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공갈 협박을 했다. 네. 한 달 안에 하야 탄핵시킨다. 이렇게 공갈 협박을 했다 그러면은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지금쯤 고소고발이 수십 건 나왔을 겁니다. 네. 뭐 미래자 들어가는 시민단체, 또 무슨 서울시 의원, 뭐 해가지고 뭐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갈죄, 협박죄 지금쯤이면은 경로를 해가지고 별하별 조치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건도 없어요. 단 한 건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진보 진영에서 대응하는 동안 보수는 완전히 손발이 묶여버렸고 누구도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는 이런 황당한 현실이 드러난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헛소리만 하지 뭐 싸우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거 저기 뭐냐 시민단체 유튜버 뭐 한 놈도 안 나서 한 놈도.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옛날에 천공 얘기 여기 와서 했다가 하자마자 그 다음날 대통령실에서 고발했잖아요. 한 2, 3일 됐습니까? 예. 하루. 예, 하루 만에. 그러니까 저녁 5시에 일요일 날 내보내고 그 다음날 오전 예. 법리 검토고 뭐고 그런 식으로 고발당한 게 제가 고발 상관왕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이건 벌써 명태균 씨는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다고.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져도 단 하나의 조치도 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입장 발표도 공색하다.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수사가 가면은 저기 명태균 씨를 건드리는 형태가 아니라 이거는 저 진보 진영에서 제기하는 의혹대로밖에 수사가 되는 다른 길은 없다. 예. 그리고 공수처 사부에 배당이 됐다는 것도 일단은 빠르게 했다. 전 그런 점에서는 일단 지금까지는 순리대로 가고 있다. 다만 이제 공수처의 검사들 중 일부가 용산하고 직통 라인이 있는 말하자면 밀정들이란 말이에요. 밀정들. 요자들이 민정수석실하고 어떻게 또 내통하면서 온갖 수사 방해를 어떻게 할지는 또 그건 모르죠. 김정대 의원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재밌다. 우리가 잊고 있는 사건도 결국 죽지 않구나. 다시 살아온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완전히 보입니다. 새로운 국면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됩니다. 잠시 광고 보고 돌아와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정치검사를 열심히 썼습니다.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썼고요. 모든 녹취들 다 풀어서 여기에 이 진실을 담았습니다. 나름 제 인생을 걸고 쓴 책이니 진실이 잘 밝혀지고 절대로 응징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책을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수 기자입니다. 2021년 9월에 고발사주 사건을 처음 만났는데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취재를 하고 있고 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썼으니까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종대 의원 원샷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조금 전에 봤던 광고 여러분들 열심히 이용해 주시고 김종대 의원 원샷으로 나오는 저 책 정치검사 와 책도 좋고요. 저 뭐 저자를 만나봤죠. 예, 저자가 이제 조성은 작가인데 조성은하고 또 한 명 전혁수 기자가 이제 검찰 출입 전문 기자였는데 내용도 좋은데 정말로 글도 잘 쓰지만 용기가 대단해요. 대한민국 검찰에 맞서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청년들의 책인데 지금 정치 사회 분야에 3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저 책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김종대 레이더는 기본 15만 명은 보기 때문에 홍보 좀 해주십시오. 아니 다는 못 읽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반 정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역사는 이렇게 탄생하는 거구나. 제가 이런 사연을 많이 보지만은 또 한 번 실감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저기 저자들이 한 명은 기자, 한 명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당직자인데 우연히 만나서 얘기하면서 역사가 시작됐더라고. 그러니까 한 가지 짚히는 게 있는데 찝찝한 게 있는데 이러면서 몇 개월 전에 그 손준성 검사가 보낸 텔레그램 그거를 김웅 의원이 다시 그 조성은 씨한테 전달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데 드러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좋은 기자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이거 한번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손준성 검사를 몰랐는데 그 사람이 현직 검사라는 것도 이제 기자가 다 파악해서 알려주니까 점점 이제 그 의지가 굳어져 가고 그러는데 요 대목의 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후 과정이야 뭐 우리가 익히 뉴스로 봐서 다 알려져 있지만은 거기서 이런 어떤 대화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고 급기야는 검사 탄핵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끌어냈다는 거는 대단한 그 성과죠. 이게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손준성 지금 현 검사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이제 흔적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조성은 작가 그리고 이제 전혁수 기자가 얘기하던데 자, 우리가 오늘 책 홍보를 하면서 김종대 의원께서 한마디로 저 책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읽어야 하는 이유 짧게 홍보해주고 우리도 본론 들어가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사다. 예. 역사는 이렇게 탄생한다. 바로 그 한마디입니다. 예. 직접 읽어보시고 예. 전율하십시오. 감전된 느낌이 든다. 김종대를 믿고 읽어도 되는 거죠. 김종대를 믿고 읽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책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정말로 청년 조성은, 청년 전혁수 두 사람이 이제 정말로 3년 동안 온 힘을 쏟아서 쓴 책인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권력기관 내에서 용산에 반기를 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흥분해야 되느냐. 아니면 원래 대구지검 같은 데서는 정말로 자신이 원칙대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 쳐야 될 일이냐. 당연한 일 이제 해놓는데 왜 박수 받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물론 그런 면은 있는데 우리가 아쉬움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죠. 그러는데 이미 용산이 모든 사법 처리는 종결됐다고 믿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거는 일부 검사들의 용기와 결심이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다. 물론 이기는 쪽에 이제는 줄서자는 다른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만 해도 감개무량한 일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쩌면 대붕괴의 신호탄일 수 있다. 지금 가장 많은 이 정보가 새는 데가 어디냐. 제가 국정감사 때 유심히 보니까 옛날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군이나 외교부 이런 데서 정보가 줄줄 새는 걸 봤거든요. 이번 국정감사 네. 전부터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번 정부가 몰락하는 그 방식이 박근혜와는 조금 다른 방식. 옛날에 박근혜는 레프트 훅, 라이트 훅 맞고 코피를 왕창 쏟으며 링에 쭉 뻗었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그게 아니라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빠져나가면서 빈혈 환자같이 비실비실해지는 잔매를 맞고 아주 내상이 깊이 드는 이런 형식으로 몰락을 하더라고. 그게 공직사회 내부에서 일단은 정보 유출, 그다음에 통제 안 받겠다 이러면서 어떤 내식으로 가자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는 다릅니다. 자, 현상에 대한 의미 부여는 좀 각기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총선 개입 이슈 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용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그러면 자, 드디어 이제 보수 언론이 정의의 편에 섰냐? 지금까지 이 문제 제기를 작년 정권 출범 초기부터 얼마나 많은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해왔습니까? 그때 한마디도 뻥긋 안 하다가 지금 이제 사실들이 계속 이렇게 드러나니까 안 쓰고 못 빼겠죠. 이제 참전하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박수를 보내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은 다 하시지만 현실적인 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레거시 미디어가 명태균 문제와 김대남 문제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은 거는 이번 주 초부터입니다. 왜 그렇게 이번 주부터 레거시 미디어가 달라붙느냐? 국정감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간다고 예고편이 다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그 국감 시즌에는 이제는 기사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조성이 됐고 거기서 이제 기존에 안 쓰고 관망하던 미디어들이 들어와 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면이 전환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미디어 중에서도 의제를 세팅한 거는 유튜브가 한 거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하는 거는 야당이 받아안아서 국감의 방향성을 정하면서 판을 키웠고 그다음에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국면이 전개돼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줘야 사실은 흔들리는 거거든요.
유튜버가 물론 제1열에서 아주 중요한 의제 설정들을 해왔다고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아직은 정권을 흔들어댈 만한 그 동력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미흡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 내부에서 이제 차이를 논하자면은 뭐 끝이 없지만은 순리대로 가고 있다. 이제는 저들도 외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친한계를 흔들고 돌려 세우는 여기까지 이제 효과가 요게 일주일간 나타난 거예요. 일주일간. 네. 많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물론 유튜브는 한 달 전부터 이걸 떠들어댔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장외 싸움 같았다고. 근데 지금 이번 주부터는 국면이 확 바뀌었다. 자, 그러면 레거시 미디어가 이렇게 이제 참전을 해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어느 시점에 정치적 타협이나 용산의 압박에 의해서 중단되고 다시 야당 또 그 이전의 유튜버가 만들어놨던 이런 이슈들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 국면은 이미 레거시 미디어가 건드렸고 또 보수 언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김건희 문제를 지금 이제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어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판단은 다 섰다고 봅니다. 섰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언제든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쪽으로 문을 활짝 열어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탄핵도 그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시민항쟁, 민주항쟁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보수 진보가 같이 손잡고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박근혜 탄핵도 이제 당시 새누리당 60명의 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다수파 연합이 형성되고 있다.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80% 지지율의 실체는 바로 그 다수파 연합이었고 그게 바로 탄핵표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양상은 뭐냐면은 어떤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가지고 이 정권에 대해서 끝장을 내고 심판을 하는 하나의 한국 사회의 새로운 주류, 다수파 연합이 이제부터는 형성됐다는 거고, 이게 제가 총선 전부터 얘기했던 앞으로 한국 정치는 탄핵 연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 어떤 이런 세력의 연합의 힘이 어떤 새로운 민주항쟁과 어떤 정치 교체를 할 거다.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그 결과가 이제서 나타나는 거죠. 총선 결과가 이제서야 하나의 한국 사회의 어떤 합리적 보수와 진취적인 진보가 손을 맞잡고 이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의 어떤 구체화, 그런 걸로 저는 제2의 탄핵연대, 다수파 연합의 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좀 더 속도감 있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거시 미디어 또는 보수 세력, 거대한 기득권 구조 안에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자, 그것이 이제 시동이 걸렸다. 그러면 특검까지는 불가피하다는 걸로 가는 것 같고요. 다만 탄핵까지 가더라도 우리는 수용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탄핵에 관한 시나리오는요, 박근혜식으로 그냥 원투 펀치로 끝장을 내는 탄핵이냐, 아니면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빼서 빈혈로 비실비실 하다가 쓰러지는 형국이냐. 우리가 박근혜 사태를 너무 강렬하게 보다 보니까 마치 그게 대통령을 심판하는 오로지 한 개의 방법인 것처럼 이렇게 고정관념이 형성돼 있긴 한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통치불능 사태에 빠지고 자멸하는 이런 빈혈 정권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 역사에 빗대서 말하자면은 저 몇 명의 간신들 데리고 어떤 연명이나 하는 이러한 어떤 왜소한 권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저 명태균, 김대남, 이종호 등등 우리가 수시로 보게 되는 간신 카르텔, 어떤 황관 카르텔 정권의 이제 실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협박이 먹혀드는 국면이라는데 국민이 충격을 받은 거지. 명태균이가 마음 놓고 하야 탄핵 얘기해도 정권은 맥을 못 추는구나. 네. 그렇게 압수수색자라고 경로자라던 정권도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런 공갈 협박범한테도 쩔쩔매는 거예요. 예. 이거를 뭔가 이건 치명타라는 거예요. 이건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뭐 끌어내리자든지 어쩌자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점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까지 이제 보통 명사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보수 주류들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버리자, 그럼 특검까지는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럼 내부로 좀 가보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이런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심기일전에서 국정원이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제대로 가겠습니다, 김건희 수사하세요라고 하면서 극적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상황은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위기를 관리한다는 거는 일단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용산의 간신들의 아주 탁월한 측면은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위기를 위기로 못 느끼도록 하는 재주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항상 괜찮다, 잘 되고 있다. 이걸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분별력을 갖지 못한 걸 우리가 혼군이라고 그래요. 혼군. 역사가 나라가 절단내는 최악의 조합은 혼군과 간신의 만남이.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을 실기했고 자기의 믿음의 성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위기를 위기로서 못 본다고요. 어찌어찌하면 또 잘 되겠지 하고 체코의 원전만 팔려봐. 그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어. 동해에 석유 나와봐. 또는 뭐 원전 수출만 돼봐.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현실적인 승리론이 있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승리의 환각이 있거든요. 간신들은 그런 걸 생산해낼 줄 아는 그 역량과 탁월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좋습니까? 그게?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아부, 아첨, 거짓말, 이간질 이런 것들에 능해야 되는데 그건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부아첨한 사람 머리 좋은데 그걸 듣고 진실로 믿는 사람은 머리가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똑똑한 간신과 네. 우둔한 권력자. 네. 이게 홍군과 간신의 만남이고 이게 최악의 조합이라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을 도대체 도무지 관리할 수 없다. 그런 역량도 부재하고 인지도 못하고 있다. 아니면 포기했던가. 포기를 했던가. 네. 그래서 저렇게 자주 나갑니까? 동남아 지금 며칠 갔다 와서 또 유럽을 간다고 하는데 남미인가 가요. 예. G20 회의가 열리거든요.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자주 나가서 바람이라서 쐬고 오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이제 정말 비아냥거리는 농담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다. 자, 그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얼마 남지 않았다. 올 연말이 뭔가 중요한 한국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상황이 올 것이다. 김진애 전 의원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올 연말까지만 봐라. 그러면 크게 변화가 온다. 요 말에는 동일하십니까? 글쎄, 제가 어디 유튜브 한 거를 뭐 작가들이 가끔 저한테 알려주는데 제가 7, 8월에 9월부터는 엽기적인 판이 열릴 거다. 이런 네, 말을 예. 많이 했더라고. 네. 지금 세태를 보면은 변태와 엽기거든요. 예. 엽기와 변태. 그러면서 온갖 악취가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는 가운데서 민생이 도탄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절단나고 백성은 도탄에 빠지는 거. 항상 간신들의 후유증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딱 그렇게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행복하고 본인을 위해서도. 네, 그리고 안 되면은 끌어내리는 방식인데 일단은 지금 공직사회가 확실히 고장나고 있다. 기능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 작동을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감사에서 수시로 확인이 되고 대통령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장악하려고 그러고 아첨하고 아부하는 자들한테 더 의지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노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도도하고 오만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뭐 이제는 트리거를 당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저도 단독으로 공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스피스에서 단독 공개하니까 제발 단독 그만하라고 하는데 용산 대통령실 내부가 심각합니다. 심각하다는 것은 컨트롤, 관리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내분이란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두 사람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다. 두 사람조차도 상황 공유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이 전국의 가장 중심 그리고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용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아예 별거를 하지. 예, 그 말씀까지는 정신적 별거 상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이제 이 내용이 한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깊이 있는 분들의 얘기인데 그런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김종대 레이더 하니까 네. 야, 더 재밌고 좋은데 다음 주에도 꼭 나와 주십시오. 아이, 그럼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종대 의원이 열심히 홍보했던 정치검사 책 조성은 전혁수 작가의 책 읽어주시고요. 정치검사 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의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깊이 있는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종대 레이더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